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서사건건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나면서 안 그래도 바쁜 월요일부터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혼란을 겪고 또 화장장 시스템도 먹통이 돼서 강제로 이 4일장을 지내시면서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또 왜 이런 일이 터졌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이자 사사건건 식구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변인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어진 4개 쟁점 법안 처리가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표결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상반된 평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 모든 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의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아도 되는 더 많은 총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이라도 원내 2당에게 즉각 내주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은 역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었을 거고요. 정청래 대표의 목표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는 이뤄진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 대변인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을 때 그 폐해가 국민 신뢰의 붕괴로 무너졌다. 네. 이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6년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이런 문제의식이 여야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바꿔가면서 입장을 좀 달리했던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평생을 복무하시고 상당히 고위직을 보내신 분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디딤하고 있을 때, 도약하고 있을 때 상당히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분은 정치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마 검찰 조직이 상당히 망가질 거라는 우려였어요.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지난 정권 내내 사실상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는 4시간 넘게 무혐의를 주면서 검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의 신청하고 고검으로 넘어가니까 한 달 만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같은 검찰이 찾아냈던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 바뀔 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소를 수사의 꼬린으로 목표점으로 인식하고 수사를 하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검찰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석 기소를 분리하고 재편을 해가지고 일단 그 수사의 어떤 그 실익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합리적인 수사의 방향으로 가도록 어떤 정치권의 외부 이 지형에 따라서 수사가 휘둘리는 일은 없도록 좀 구조적으로 다져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지만은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법 독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한 다음부터 이러한 관행들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그동안에 각 당에서 그 당의 간사
검사들을 선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초유의 사태로 의결까지 하면서 부결을 시키는 모습들을 했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여당으로서 품어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과 맞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도 여당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협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지금 정청래 민주당은 너무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 무언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으로서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근데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위헌 논란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도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고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토론회를 대통령 스스로 주재할 생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이야기는 다시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게 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놔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무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정권 초기에 법안을 드라이브를 걸고 싶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속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오히려 못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관행도 말씀하셨고 그 관행이 깨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좀 내주면 어떻겠느냐. 뭐 지금 간사 선임도 안 되는 입장이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호응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 안 된다면은 안 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건 정권 초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든타임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인데 법사위는 지금 구조상 어떻게 보면 상원의 역할 아닙니까? 본회의로 가기 전에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집권 초기에 법사위원장직을 이 야당 의원분이 담당하게 됐을 때 번번이 가로막혀서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법사위원장직이 사실상 교체기에 있었던 이유는 이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도전을 하면서 공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잔여 임기 동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대체로 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떤 외부 변수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야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기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간에 뭐 잠깐 이춘석 의원이 있긴 했었죠. 이춘석 의원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단 지금 여당과 집권 정부는 같이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사위의 이슈 점유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질타나 이제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출로를 열어가고 민생을 위해서는 타협이란 건 선택이 아닌 어떤 당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가진 사람이 조금 양보하는 왜냐하면 지금 권한을 가진 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로를 찾아가는 묘수가 또 이 추석 국면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출구 전략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죠. 지금 뭐 법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간사 선임에 있어서도 민주당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저희 당 스스로도 간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의결로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슈 점유율이 법사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슈의 대부분은 간사 선임과 관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관행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건전하게 그리고 좀 서로 간의 실력을 겨루면서 싸우는 모습들, 정쟁을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엉뚱하게 간사 선임 문제로 지금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내 지도부와는 별다른 교감이 없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추미애 위원장의 생각과 그리고 당 지도부의 생각 그리고 대통령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여당 측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출구라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폭주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은 눈빛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지금 또 하나가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이 됐는데요. 이진숙 위원장과 과방위 민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왜 정무직은 면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입니다. 치즈 법령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표적 입법이다. 본인을 몰아내기 위한 조처다.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귀성 선물 입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이진숙 위원장의 반응에 예.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아가 비대하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오던데 너무 본인 위주로 이 법안이 처리됐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예. 방통위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뀔 때 미디어라는 부분이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이런 유료 방송들, 홈쇼핑이나 유선 방송들이 가기정통부에서 재승인이나 여러 이슈를 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현장에선 있었고 이게 왜 방통위의 정부 방침과는 다른 거냐, 이 결을 하나로 맞춰달라는 또 현장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거고 또 지난 정부 내내 목격했던 부분들은 방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사실상 당시의 여권 추천 몫이었는데 이게 과반도 되지 않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한 아주 중징계를 줄줄이 의결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이사를 교체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행을 했습니다. 법원에 번번이 제동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의 이 법원이 이런 부분을 용인하지 않는구나 하고 비용을 아끼고 다시는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어야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들든 안 들든 이게 다 국민 혈세인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이 두 축으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으로만 방통위원이 구성돼 있었지만 7명으로 하고 최소의 회의가 열리기 위한 개시 요건을 4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이 법안에 담겼던 겁니다. 네.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한 어떤 바로잡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 나만 왜 이 승계가 되지 않느냐.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이른바 어공이라고 해서 정권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어떤 그 역할도 사실상 정권이 교체되면 마치는 게 맞죠. 이진숙 위원장 떳떳하게 그런 방통위원장 계속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배임과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에 있을 때 탄핵이 돼서 직무집행은 정지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을 지탄하고 보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그 호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그 어느 매체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위원장이 그런 언사를 입에
담았는데 본인이 이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치 공세다. 그런 판단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이 법안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은 본인은 왜 이렇게 제외되고 면직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정무직이라는 이유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 근거가 없다. 지금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이랑 여당에서는 예. 개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검찰 개혁 이런 것들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왜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면서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유료방송 이 부분만 기능이 약간 추가가 된 거예요. OTT 부분도 가져온다고 했다가 결국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가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하고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로 뭐 재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다 인원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무직 딱 한 명, 그러니까 정무직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무직이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뭐 국무회의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휴가 반려하면서 참 사람 민망하게 만들었지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법안이라는 형태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방송 장악의 의도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 회기에 이미 방송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송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우리 KBS라든지 YTN, 연합뉴스TV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이제 임원진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에 대한 축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가처분 하겠다라고 하는데 KBS 현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도에 있어서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이유, 3개월 안에 이 언론사의 사장들이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그 쟁점은 네.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 법률이 그 부칙,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문제 삼겠다고 하는 건 정무직 공무원의 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칙을 만든 그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해당 조항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침해를 최소화했는지 등을 좀 따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는 새 정부 기관이 발족을 하는 거예요. 역대 정부 모두 정부 조직을 어느 정도 정권을 잡게 되면은 좀 수정하거나 개편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같은 원인이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그러면 새 정부기관이 출범할 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 승계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입법권자의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이게 정부기관이 새로 발족하니까 종전에 방통위 소속의 공무원들은 일부만 승계가 되고 나머지들은 뭐 이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침해가 상당한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관직의 정무직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있고 나머지 그 한 분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 지위가 승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침해도 최소화하라는 어떤 헌법의 가치를 어겼다고 판단받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뭐 비슷한 의견이실지요? 네, 뭐 지금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라든지 박장범 사장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법안 입법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축출해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자비로 빵 먹어라, 그리고 와인도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이진수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이진수 위원장에게는 증거를 하나씩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방통위를 없애버리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지금 각각의 의원들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헌법소원이라는 게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지나면 아마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본안 판단은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을 때 지금 정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예정된 국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데 여야 지도부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증인들은 대부분 다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발단이 된 조희대 한덕수 사인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각의 입장을 쭉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요,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률 취지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각각 반대 주장하고 있는 양측이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우선은 국민의힘은 헌법에 법관의 독립이 명시가 돼 있다. 헌법 제103조. 그리고 뭐 부속으로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를 근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또 다릅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불출석은 헌법 그리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제102조 3항 보면은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 민주당 의견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대변인님. 일단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자에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물론 국회에서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상권분리 원칙상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겁니다. 지금 재판 과정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합의 과정을 낱낱하게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왜 결론이 나왔는지, 심지어 보통은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하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법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달리 판단했다고 하는데 9일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럼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몇 년 만에 결론이 날 거예요. 평균 3년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면 이 13명의,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은 행정 업무를 보니까 빠지고 원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기합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고 대법원 판시라는 엄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9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의 요구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법원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사법부를, 위상을, 그 신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떨어뜨렸다는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로 정치적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묻는 것이 법률과 헌법에 어긋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국감조법, 그러니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법문을 따져보면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불렀을 때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소추라는 건 재판과 기소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면 그건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아예 안 나올 근거가 된다. 헌법이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존재 업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불러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감조법 아까 8조 그 예. 영상 띄워주셨던데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 나온 거잖아요. 아직 고등법원에 사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인 거예요. 이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대법원장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었던 고등법원 판사들은 왜 나오라는 얘기 안 하죠? 지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사법부의 수장을 지금 입법부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다음번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권력의 서열이 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일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내일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하시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이슈가 우리 사사건건에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유엔에 갔다 오고 이런 뉴스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의 강성의 메시지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은 톤 다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강성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여당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에 대구에 있었죠. 이어서 서울에서 장외 투쟁했는데, 서울에서는 또 한 6년 가까이 5년 8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서울시청 앞 통제 차로가 8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15만 명이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만여 명으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 많은 이 국민의힘 관련 지지자, 당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의 독재 정권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저희 당원들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기 위해 장외 집회로 나아간 것입니다. 야당에 대한 탄압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내가 대통령이 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검이 계속적으로 저희 당원 명부에 대해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공판정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신청한다든지 좀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것이 아마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보다도 더 많은 공감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정말로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 개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번 주에 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민들께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법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죠.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결국에는 바깥에 객관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법관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주었던 판사들은 100점 만점 그리고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들은 0점 이런 형태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법관들이라는 것은 판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장애 집회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오히려 저희 당의 상황보다는 민주당이 얼마나 더 폭주할 것인가 여기에 더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장외 집회에서는 그런 발언도 나왔다고 해요. 끌어내리자, 끝내자 네. 이런 발언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장애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예. 이제 야당의 시간이 펼쳐지니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국정감사가 그렇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실력 발휘를 하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이 우리다.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장외로 나가는 거예요. 장외로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틀러 얘기를 하고 베네수엘라 독재 정부를 얘기하고 그리고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미라고 이 정부를 규정하기도 하죠. 비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반인도적인 처우를 받았을 때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 정도만 얘기해도 이게 반미입니까? 언제적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절반 남짓만 그 대규모 동원된 집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세력들이 결합했습니까? 거기에 구호로 나왔던 거는 프리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 어겐, 윤석열 대통령 다시 소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조율하니까요. 국민의힘의 지금 주파수와 국민의힘은 계엄 그 연장선상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이야기하는 현역원의 징계 지읒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연하고 분리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같이 우리와 같은 터로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실력 발휘는 할 수 있을까요?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상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재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국민의힘 말이 많구나 박수 치시겠습니까? 대구에서도 심지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